네, 일리걸 스크린 프로농구 드래프트 특집. 자, 오늘은 이제 순위 추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범 기자를 모시고 1라운드부터 좀 예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기 상주죠? 네, 지금 저는 뭐 내일부터 이제 여기 KBL 컵 대회가 열리는데 뭐 현대 한국가스공사하고 상무가 여기서 음, 상주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훈련도 볼 겸해서 미리 내려왔습니다. 와, 여전히 열정적이십니다. 네. 어, 이제 네, 드래프트 저번에 저희 방송 나간 뒤로 아무래도 네. 뭐 드래프트를 다루는 방송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좀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네. 생각보다 저 첫 6월 달인가 그때 했던 거는 네. 이제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드래프트가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이 좀 보셨더라고요. 네, 네네.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오늘은 순위 추첨도 나왔고, 또 참가자 명단도 네, 발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목드래프트에 음, 대해서 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네, 텐데, 네네, 먼저 참가자 명단부터 좀 한번 네, 살펴볼까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해 그렇죠. 드릴게요. 자, 화면 같이 공유되셨죠? 네, 네, 29, 해외 소속 선수 29명과, 음, 그리고 뭐, 조기 참가자 6명, 그리고 일반 참가 음, 2명이었는데, 뭐 그렇죠, 4학년들이야 그렇죠. 뭐 29명 말할 것도,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렇죠. 4학년인데 참가를 안 하는 선수가 있긴 있더라고요. 당국대에 박재민 선수하고 표광일 선수가 네, 참가를 안 했고 이 두 선수는 어, 박재민 선수는 작년에 3학년 때 이미 이제 농구부에서 나와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었고, 네, 여기 표광일 선수는 올해까지 선수 등록은 했는데, 네, 대학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임용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음, 표광일 선수도, 그냥 다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내렸었죠. 네. 그리고 네, 조기 참가가 6명이 됐습니다. 울산대 권지훈 그렇습니다. 선수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권진 선수는 권성진 선수 동생이고, 오, 그리고 이제, 예, 예전에 경일에 나오고 전자랜드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작년인가 그때 은퇴한 선수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상명대가 이제 정유라 사건 이후에 이제 대학 입시가 조금 이제 규정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때 네, 바뀔 때 상명대에 지원했다가 조금 떨어져서 울산대로 이제 진학을 한 선수로 알고 있고 기본적인 기량은 이제 일부 대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기량이었는데 이부 대학에서 선수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이부 대학에서는 뭐 이부 대학 선수들 만나면 한 평균 30점 이상 정도 올릴 정도로 기량은 오, 뭐 기본적인 득점 능력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 참가자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뭐, 김준환 선수야 네, 당연히 그렇죠. 될 거로 예상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의외로 통과한 선수가 2명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보면 한 5명, 6명 정도는 이제 항상 붙는 경향이 좀 있었었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9명까지 붙었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근데 이번에 2명 붙은 건 정말 역대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딱 결과가 나왔을 때 스카우트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김준하는 이해한다. 하지만 하성준이 왜 붙었냐라는 얘기 좀 음, 많이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또 더군다나 뭐 그냥 만약에 진짜 정말로 뽑힐 만한 선수를 뽑는 합격시켰다 그러면 김준환 혼자 붙었어야 되는데 왜 하성윤이 붙었느냐? 하성윤 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뭐 박태준 선수, 정혜연 선수, 그다음에 뭐 이용기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름이 거론이 됐었었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한테 조금 더 관심이 갔는데 왜 하성윤이 붙었는지 모르겠다. 어떤 스카우트들은 하성윤 이름도 기억 못한다라고 음, 얘기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는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취재를 조금 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박광호 경기본부장이 뭐 이제 붙을 선수를 좀 붙이기 위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하성윤 선수가 뭐 내외곽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하정윤 선수를 이제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하정윤 선수가 경희대에 다녔다는 건 아는데 고등학교는 몰랐었거든요. 네, 또 용산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취재를 조금 더 해봤었는데, 음, 이게 용산고라서 붙은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용산고를 붙이려고 했다면, 기당이 안 되는데 용산고를 붙이려고 했다면, 4명, 5명 붙이는 가운데서 음, 용산고에 한 명을 붙이는 게 더 티가 그렇죠. 나지 않지 않냐. 네, 예, 머리를 쓴다 그러면 용산고에 한 명만 딱 김준환 외에 나머지 한 명이 용산고 출신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앞서 얘기 나왔던 뭐 박태준, 정의연, 뭐 음, 이용기 여러 뭐 선수들을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성고라서 붙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음, 너무 나간 추측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또 들어봤더니 이게 우리 팬들이나 스카우터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다녔던 선수들, 선출들은 기본적인 기량이 어떤 선수들인지 알고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어느 정도 기량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짐작을 하고 얘가 합격하겠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 경기위원들이 볼 때는 아무 선입견 없이 보니까 음, 정말로 기본기 중심으로 봤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기본기 중심으로 볼때 정희연 선수가 하정현 선수로 상대로 득점을 많이 했을지 몰라도 박스아웃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크린이라든지 기본적인 수비 스텝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희연 선수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갖춰진 선수라 뭐 음, 평가를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과 그냥 아무 배경 지식 없이 선수를 본 입장에서는 음,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리가 네, 있는 말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정우 선수가 붙은 건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구단에서 선수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구단에서 저 뽑으려고 눈여겨보는 선수가 또 있을 거고, 음, 그럼 또 구단에서는 오랫동안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갖다 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KBL은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음, 그리고 또 실기 테스트 한 경기, 음, 그 짧은 시간에 얘가 프로에 뽑힐지 안 뽑힐지 기량을 판단하는 건 음, 어쩌면 너무 앞서 나간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음,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뽑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하정현 선수가 합격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왜 굳이 KBL이 선수를 뽑는 게 아닌데 음, 구단이 선수를 뽑는 건데 KBL이 구단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그렇게 붙이는 건 맞는지 음,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음. 듭니다. 네. 차라리 좀 더 넣은 다음에 드래프트 그렇죠, 당일날 그렇죠. 트라이아웃 때 네, 실제 그렇죠. 4학년들과 붙여봐도 늦지 않을 텐데,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작은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저는 뭐 그런 이것도 생각. 역시 네. 첫 해니까 또 집행부가 네네. 네, 또 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네네. 순위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네. 순위 역시 추첨이 좀 말이 많았죠. 사실은 뭐 네, 서울 삼성이 2년 연속으로 일단 1순위 잡았고요. 그 그렇죠. 뒤에 세 팀이 플레이오프 진출 팀들이었고 의외로 또 로터리 그러니까요. 후보가 LG, SK, DB가 쭉 미끄러지면서 네. 그날 추천 분위기가 굉장히 엄했다. 끝나고 바로 다들 아무 음, 말씀 없이 다 나갔다라는 말이 네네. 있더라고요. 네. 저는 네. 그래서 네, 추첨식 한 날 이제 창원에서 LG하고 한국가스공사 연습 경기를 했는데 LG는 정말 음.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간에는 안 그래도 뭐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었는데 이거 제도를 또 네.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바뀔 것 그렇죠. 같다. 뭐 그런 예상도 나오고 음, 있었는데 좀 네네. 추첨에 운이 좀 안 따라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DB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음, 지금 제가 볼 땐 저는 이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 12.5%, 8팀이 12.5% 동일 확률을 가지고 있다가 2017년인가 그때부터 이게 지금과 같은 네. 확률을 적용시키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던 두 팀은 그냥 로터리 픽 확률에서는 음, 배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 대신에 5라운드 확률을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음, 그냥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던 팀까지 굳이 1에서 4순위까지 확률을 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리고 또 로터리 픽과 이제 5순위 그 사이가 좀 간극이 조금은 더 버려놓는 음,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플레이오프 탈락한 팀하고 6강에 진출한 팀이 차이가 4%인데 음, 6강과 4강의 차이는 7%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게 바뀌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력 차이를 생각한다 그러면 플레이오프 탈락과 6강 올라간 팀 전력보다는 4강과 6강 전력 차이가 조금 덜 난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이 음, 차이 간격을 뒤집어 놓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들더라. 아니, 차라리 그리고 또 조금은 더 크게 벌리는 음,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행복한 고민에 빠졌고, 뭐 KT 그렇죠. 오리온도 어쨌든 간에 뭐 삼성이 누굴 뽑든 간에 그래도 네, 충분한 자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또 KGC 인성공사도 아까 낮에 김승희 감독과 통화해 보니까 또 네,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챔피언 했는데 뭐 그 네네. 높은 순위 바라는 거는 욕먹을 음, 짓이고 뭐 자기네들은 맞아요. 10순위 이미 예상했었고 그래도 얼리로 나온 음, 선수들 덕분에 밑에도 좀 음, 튼실해서 뭘 기대하고 있다 뭐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번에 저번에도 방금 말했지만 뎁스가 좀 두꺼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저 앞에 방송할 때, 이번 올해는 이제 20명이 뽑힐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KGC 인삼공사는 좀 앞순위의 순위가 나왔을 땐 어, 1라운드 순위가 앞순위라는 얘기는 2라운드 순위가 약간 음, 뒤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2라운드 이제 중반 말미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됐을 때 KGC 인삼공사는 항상 2라운드를 건너뛰고 음, 3라운드에 선수를 뽑아서 2명을 채우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인삼공사는 이번에는 10순위, 11순위이기 때문에 11순위를 건너뛰진 않을 아, 거거든요. 그쵸. 네. 네, 그렇게 건너뛰기 너무 되면 아깝지. 그렇죠. KGC 인삼공사는 무조건 1라운드, 2라운드의 선수를 한 명씩 뽑을 거니까 음, 그러면 나머지 팀들은 2라운드에 건너뛸 가능성이 조금은 덜해 보여서 이번에 선수층을 생각할 땐 그래서 네. 20명이 뽑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는 음, 말씀을 더 드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네. 본격적으로 한번 순위에 따라서 네네. 한번 저희가 선수들을 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1순위 삼성. 네. 그렇죠. 어떤 선수 예상하십니까? 어, 그 손대범 기자는 처음에 딱 삼성이 1순위 나왔을 때 누구 뽑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삼정현이었어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전 또 삼성이 나가자마자 바로 음. 하윤기가 1순위다라는 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안 그래도 삼성이 그런 고민 빅맨,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빅맨이 필요한 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음,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무래도 구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또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로 빅맨 뎁스가 깊은 해가 다시 찾아올 것 같진 않다, 당분간은.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그렇죠. 들어가지고 고민이 좀 음, 있을 것 같아요. 마침 또 이정현 선수가 마지막 연습 경기, 그러니까 삼성이 격리되기 전에 마지막 연습 경기 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정현 선수가 이동엽 선수한테 좀 묶였다. 이제 그런 말이 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이동엽 선수가 이정현 선수를 막아보겠다 해서 나섰는데 또 마침 음, 이정현 선수가 가진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경기가 있었다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희석 어,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이제 단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다 오시다 보니까 이정현 선수도 이제 좀 음, 쫄아가지고 잘 못 보여준 것 음, 같다. 이제 그게 연세대학교 입장이고 반면에 삼성 아, 입장에서는 이동엽 선수가 그래 제법 잘 막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어떤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정현 선수를 뽑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스코어도 별로 없고 국내 외곽에서 흔들어줄 선수도 그렇죠. 없고 그래서 네. 김시래와 같이 뛴다면 좀 재미있게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 선수는 음, 신인 때 1학년 때부터 담력 하나 보장받은 선수고 또 맞아요. 알아서 잘 크는 선수이기 때문에 괜찮지 네. 않을까 생각했는데 빅맨들 뎁스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음, 하윤기나 이원석 뽑아도 이상하지 않겠다 생각이 음,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가만 생각을 하면 이제 하윤기 선수가 갔을 때 차민석 선수가 이제 3번을 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네. 되거든요. 음. 근데 차민석 선수의 플레이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3번보다는 4번이 조금 더 맞지 않냐라는 음.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윤기 선수와 차민석 두 선수가 이제 같이 동시에 있게 되면 둘 중 한 명은 죽을 가능성이 조금 그쵸. 네. 네, 둘 다 출전 시간 조금 더 어느 정도 보장을 음.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음. 두 명 다 동시에 기용을 하기에는 조금 뻑뻑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 명이 조금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명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정현 선수를 뽑는 게 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네, 비록 뭐 삼성이 나중에 천기범 선수도 제대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실링 그렇죠. 자체가 지금 이정현 선수가 갖고 있는 참 다르기 때문에 음. 저는 제가 이상민 감독이라면 전 이정현을 뽑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가만 생각을 하면 물론 이제 우승했던 팀들을 생각했을 때 빅맨 탄탄한 빅맨들이 좀 있는 팀들이 음, 우승을 하거나 우승에 근접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올해에 하재윤기 선수를 뽑지 않는다 그러면 삼성이 우승권에 가기는 쉬울까 쉽지 않을 듯하다는 생각도 좀 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좀 빅맨은 무조건 있는 팀들이 우승한다라는 생각했을 땐 삼성이 그냥 이정인을 뽑았을 때 전력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음, 그냥 플레이오프 진출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그래서 음, 저 차민석 선수가 좀 더 성장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음, 들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런 경우도 있죠. 플레이오프 탈락해서 내년에 여준석. 이거 악담인지 신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러면 이상민 감독이 없지 않을까요? 네, 그야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남조은 일 시켜주는 건데 네,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음, 네. 어찌 보면 이제 탄탄한 팀을 만들어 놓고 팀을 떠나는 경우가 네.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욕 먹겠다. 안 되겠다. 네. 일단 저는 일단 이정현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무조건 지금 앞선 방송 두 번 다, 음, 1순위는 무조건, 예, 이정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삼성이라면 하윤기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고, 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도 하윤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팀 구성을 봤을 때는 이정현 쪽으로 좀 더 쏠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저도요. 자, 그럼 2순위가 이제 KT인데 네네. KT는 사실 이렇게 되면 선택이 이정현 선수를 만약에 뽑게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빅맨이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픽 순위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빅3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윤기, 이정현, 이원석 이 세 네. 명이 빅3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1순위 빅맨 필요한 팀에 뭐 윤기와 원석이를 놓고 비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음, 했었는데 근데 어, 조금 픽 순위가 나오니까 그냥 이원석 선수가 3순위 고정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좀 들기는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음, 하윤기 선수와 또 이원석 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자체가 조금 음, 다르기 때문에 네.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일단 그래도 주가상으로는 하윤기 선수가 높기 때문에 아마 네. KT가 하윤기를 뽑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또 만약에 KT가 하윤기 선수를 뽑는다 그러면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현재 KT에 있는 빅맨들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선수인데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원석 선수를 또 뽑는 음, 것도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쵸. 그냥 하윤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의 폭과 이원석 선수가 가지고 있는 성장 가능성의 폭을 생각하면 이원석 선수가 조금 더 음,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좀 보이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할까? 당장 서동철 감독이 있을 때 우승을 조금 더 가깝게 음, 노릴 것이냐, 네. 아니면 조금 더 팀을 멀리 내다보고 이원석 선수를 좀 키울 것이냐 그런 음,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동철 감독이 예전부터 했던 그 추구했던 농구 생각해보면 이원석 선수의 스타일이 더 맞을 수도 있죠. 오히려 네. 기동력도 좋고,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이제 하윤기 선수를 조금 이제 꺼지는 편에 속하는 아니면 조금 이제 하윤기 선수의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이제 몸 상태에 대한 음, 건데 지금 KBL이 예전에 드래프트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선수들이 뭐 부상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검사받고 막 그런 것들이 음, 나왔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게 부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음, 즉 이걸 또 어떻게 알았냐면 대학농구 리그 할 때 왕중왕전 할 때 선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음,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때 키 얼마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 2m 넘는 선수였는데 199.5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오, 아니 안 돼, 큰일 났네. 나중에 그 드래프트 컴바인 갔을 음, 때는 어떻게든 0.5mm 더 늘려서 2m 만들어야 음,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결과는 195점, 198점 얼마인가? 오, 더 줄었더라고요. 야, 그 선수가 한양대 이상현 선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병원에서 우선 뭔가
부상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다시 이제 검사를 받는다는 걸 음, 알게 됐고, 음,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제 10일 날 오늘이죠. 오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오늘 나온 게 구단에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KBL이 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상 경력도 오늘 결과 나와서 구단에 이제 정보가 뿌려지면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선수들한테 이제 뽑는데 참고 자료를 음. 사용할 건데, 하윤기 선수가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몸 상태가 조금 더 좋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또 컴바인 때도 그런 건, 수치가 잘 나왔고, 예. 그러니까요. 또 컴바인 나온 수치 자체가 하윤기 선수가 몸 상태가 생각보다 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음, 라는 이제 그런 걸 증명한 자료이지 않나? 네. 그렇게 또 보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가장 최근까지 경기를 제일 많이 뛴 선수인데 수치가 네네. 제일 잘 나왔다는 거 보니까 음, 그래도 네.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또 이제 그렇게 몸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쵸, 예. 그쵸. 네, 상무 선수들이 이제 지금 올해 컵대에 이제 참가하는데, 상무 선수들이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훈련한다 하더라도 음, 팀에 합류했을 때 팀 훈련할 때 보면 상무에서 열심히 훈련한 게 정말 티가 안 아무것도 아닌 게 난다면서요. 되더라. 네. 예. 그래서 정말 팀 훈련 들어오면 춤이 벅차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 하는데, 그런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기들이 혼자서 준비한다 음, 하더라도 경기 대회를 준비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날 거라서, 음, 하인기 선수는 직전까지 경기를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록이 음.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수도 해봅니다. 있겠네. 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순희, 저는 하윤기를 네.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 저는, 그러면 엇갈려서 가죠, 우리. 네. 이원석. 이원석? 네. 네. 저희 오리온도 엇갈리게 되겠는데, 네. 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봅니다. 이렇게 빅맨이 있을 네. 때는 이원석이 네. 낫지 않을까? 저는 음, 빅맨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리온도. 네. 그리고 오리온도 만약에 이게 빅3인데, 음, 빅3 중에 한 명을 제쳐놓고 올라올 선수가 있냐를 따졌을 때 이제 밑에 있는 선수들, 선상혁 선수부터 시작해서 신승민, 정호영, 신민석 선수, 그런 음, 선수들이, 이성우 선수까지 네, 있는데, 이들이 빅3를 제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냐? 음, 또 오리온이 필요한 포지션이 지금 현재 보면 빅맨은 아니거든요. 네, 이종현 선수도 있고, 박진재 선수도 있고, 음, 이정재 선수도 데려갔기 때문에 빅맨이 필요한 자원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현재 남아있는 가장, 어, 잘하는 선수를 뽑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빅맨을 뽑아야 되는 건 네, 맞습니다. 네, 피할 수 없죠. 사실 이원석 선수가 갖고 있는 그렇죠. 실링 자체도 지금 네, 오리온에 있는 뭐 박진철 선수나 그런 음, 선수들보다 뭐 지금 당장 겨뤄보면 어쩔 수 없이 밀리겠지만 4년, 네, 5년 뒤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높다고 음, 보거든요. 2m 7에. 네.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하윤기 선수가 되는 건데,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빅3 중에서 오리온이 뭐 남아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을 뽑는다는 가정하에서는 최상은 이정현 선수를 데리고 그쵸, 하는 그쵸. 거고, 예, 최악은 하윤기 선수를 데리고 하는 거다라는 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이원석 선수를 데리고 가면 조금 이제 스페이싱 농구가 좀 음, 외곽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또 달릴 줄 알고, 물론 이제 하윤기 음, 선수도 스피드는 있긴 하지만 슛거리라든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이원석 선수가 조금 더 오리온에 맞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음, 하윤기 선수를 데리고 가는 순간에는 포지션 중복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 정말 빅3 중에 하윤기 선수를 데리고 가는 건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 음. 그런 예상 또 해봅니다. 네. 자, 어쨌든 1, 2, 3위는 뭐 빅3로 결정이 될 것 같고, 네네. 이제 생각지 못하게 땡 잡은 팀이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그렇습니다. 네. 와, 진짜.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복이, 음, 근데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지는데, 근데 또 막상 이 순위에 누굴 뽑을지 생각하니까 음. 정말 또 여기도 또 고민스럽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또 네, 마땅히 딱 당장 급한 포지션은 또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유망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비스가. 근데 맞습니다. 함지훈 선수도 이제 은퇴할 시점 바라보고 있고, 그러기 음, 또 뭐 장대수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빅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렇죠. 선상혁 선수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가만 생각을 했을 때, 음, 저도 이제 선상혁 선수를 전에 앞에 예상할 때도 이제 사순위를 음, 놓긴 했는데, 음, 그래도 모비스에 빅맨 필요하니까 선상혁 선수 데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차라리 다른 선수를 뽑는 게 팀 전력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어, 신승민 선수나 음, 차라리 뭐 정호영 선수 이런 음, 선수를 데리고 가는 게 오히려 팀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도움이 조금 더 되지 않을까. 그냥 음, 3번과 4번 우로서 신승민 선수를 조금 더 활용하거나 음, 아니면 지금 현대 모비스에 있는 가드들과는 전혀 다른 수비를 조금 못하지만 음, 공격력이 정말 뛰어난 정호영 선수를 데리고 가서 뭔가 또 활용해도 팀에 도움은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선상희 선수가 만약에 내년에 특히 또 이성우 선수가 나온 상태에서 내년에 드래프트 나왔다면 아마 1순위지 않을까요? 얼리가 그렇죠. 없는다 네, 네, 가정하에서는 음. 그걸 또 생각하면 선상희 선수를 또 뽑아야 되겠죠. 일단 뭐 장신의 기동력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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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번 저도 사실은 근데 정호영 선수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재밌을 것 네. 같다 생각이 들어요. 또 유재학 감독도 그러니까요. 슬슬 이제 페이스도 빨리 하는 농구를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호영 뭐 그다음에 누구였죠? 서명진 뭐 또 작년 네, 이우석 세 선수 네, 다 막 젊고 또 잘 달리는 선수들이니까 그렇죠. 재밌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뭐 재밌는 거랑은 좀 다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기본적인 수비 능력에 음, 있어서 조금 더 정호영 선수 많이 다듬어야 되니까. 음,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또 유작 감독은 아니, 수비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호영 선수를 눈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또 유작 감독이 이전에 3연패를 하고 난 다음에 빠른 농구, 빠른 템포의 농구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음,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솔직히. 정호영 선수 데리고 가면 또 그럴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음, 예. 그또 뭐 슛 하나는 또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음, 선수이고 득점 능력이 또 확실히 좋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유지학 감독이 또 채워줄 수 있지 음. 않을까? 팀에 필요한 이제 시스템으로서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면 차라리 선상혁 선수보다 정호영 선수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네. 해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단 예상은 선상혁 음. 혹은 정호영? 하지만 뭐 정해놓고 가야 된다면 선상혁으로 정해놓고 네. 가죠. 네. 네. 자, 이제 5순위 이제 비운의 팀 LG를 뽑을 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근데 LG는 로터리 픽에 들어갔었다면 빅맨을 뽑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LG에는 박정인 선수, 그다음에 박인태 선수가 이제 제대해서 음. 돌아오고, 김준일 선수가 또 아, 있죠. 김준일 있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김준일 선수는 또 FA이고, 음. 박정인 선수는 또 이제 다시 군대 가야 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빅맨을 조금 더 한 명 더 뽑아 놓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순위에서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승민 선수라든지 좀 눈에 띄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신승민 선수가 또 마침 LG랑 연습 경기할 때 꽤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네. 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전 포지션에 걸쳐서 또 불안한 것도 있으니까 이승우 선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네, 지금 LG도 보면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밸런스를 좀 갖추고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밸런스 선수 포지션별로 선수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음, 근데 이들이 딱 조화를 이루었을 때 상대 팀을 압도할 수 있는 팀인가를 생각했을 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불안 그래서 요소가 각 많죠. 그래서 각 포지션마다 다 한 명씩 정도 다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음, 저라면 이승우 선수가 좀 더 좋지 음, 않을까? 네. 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누가 들어와도 지금 현재 LG에는 어떤 선수들을 제치고 출전 시간을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선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예, 김준일, 이관희 선수, 이제도 다 일단 확실히 또 40분을 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어떤 그렇게, 선수는, 그런 생각할 땐 또 신빈석 선수가 LG하고 연습 게임 하기 전에 여름에 연습 게임 할 때는 또 3점슛을 워낙 잘 넣어가지고 좋은 또 평가를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LG가 네, 신승민 선수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졌더라고요. 그걸 음, 생각했을 땐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SK인데, 전 음, SK도 어떻게 보면 포지션 골고루 또 보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김민수 선수도 이제 은퇴를 했고
그런 맞아요. 포지션에서 좀 약간 갈수록 이제 좀 그 뎁스가 사실은 SK가 포워드 자원이 참 많은 팀으로 유명했었잖아요. 네, 덩치 있고 맞아요. 힘 좋고 파이팅이 있는. 근데 그런 선수들이 좀 빠져나갔기 때문에 또 다른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신승민 선수를 낙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그렇죠. 신승민 선수가 지금 제가 볼 때 김민수 선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질 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자리에 또 뛸 선수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 음, 한데, 저도 신승민 선수 아니면 정호영 선수 네. 둘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는 신승민 선수가 항상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든 제일 시끄러워요. 경기할 때 보면은. 음, 토킹도 많이 하고 구진도 맞아요. 많이 하고 퍽퍽 소리 나면 어쨌든 이 선수 몸싸움 하는 거고 스크린 네. 걸어주고 3점 던져주고 그런 음,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장에 네. 뭐 리더십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SK 그렇죠. 맞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항상 SK가 그런 경기 안 풀릴 때 시즌이 성적이 안 날 때 보면 그런 파이팅이 좀 부족했던 시즌이 음. 많았으니까 저는 신승민 선수를 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최부경 선수도 이제 지금은, 작년에도 이제 부상이 있음에도 이제 투혼을 발휘하면서 54개 경기 다 뛰었던 음, 걸 생각을 하는데, 신승민 선수가 이제 최부경 선수보다 신장은 조금 작지만 슛거리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음. 최부경 선수 역할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김민수 선수처럼 외곽이 비어 있을 땐 외곽 좀 던져주고 또 음, 최부경 선수 나왔을 땐 골밑에 좀 약간 힘으로써 보태주는 역할 좀 해주면서 음, 굳은 일쪽에서 SK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음, 근데 지금 이 6번이라는 순서에서 남아있는 선수들이 지금 보면 정호영 선수, 신승민 선수, 신민석 선수거든요. 음, 그러면 저는 정호영 선수를 데리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희철 감독이 어, 처음으로 선수를 뽑는 건데 음, 뭐 정우영 선수를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음,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히려 정우영 선수도 이제 지금 4순위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비스에서도 정우영 선수를 네. 언급할 정도로 음, 기본적인 득점력, 폭발력 그거는 또 스피드 이런 음, 부분을 확실히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라서 음, 그리고 또 어떤 스카우트들은 4순위부터는 누가 어느 자리에 뽑혀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정말로 그 SK 입장에서도 뭐 김선영 선수 빈자리 대신에 조용 선수 들어가면 완벽하게 뭐 패스 능력을 좀 떠나서 득점 능력은 좀 메워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음,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선수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호영 선수를 데리고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SK는 정호영 선수도 한 번쯤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팀에 필요한 선수는 음, 신성민 선수일 수도 있지만 정호영 선수도 음,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호영 선수 저는 인상적인 게 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선수고 또 네, 승부욕도 있고 또 최근에 왕중왕전에서 보여줬지만 뭐 남을 보려는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좀 안정적이진 그렇죠. 매끄럽진 않았어도 어시스트도 의식적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런 모습 보면 좀 인상적이었어요. 계속 늘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네. 자, 7순위 DB. DB도 상당히 좀 이근석 국장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그때 추첨 당시에. 네. 그렇죠. 음, 근데 DB에서 지금 필요한 포지션은 가드 쪽이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지금 작년에 이제 이용우 선수, 이준희 선수를 뽑았다고 하는데 이 음, 선수들이 대학 재학생일 때 2학년, 3학년일 때 나왔던 선수들이라서 조금은 더 이제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음, 김태조 선수 은퇴한 빈자리를 박찬희 선수 데리고 와서 이제 배우긴 하지만 음, 확실한 1번이 좀 없는 팀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에 네. 반해서 뭐 윤호영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종규, 김철욱 선수까지 있고 여기에 또 강생래 선수가 이제 제대해서 돌아온다 그러면 빅맨 쪽 이제 신장이 좋은 선수들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서 앞쪽 앞선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팀인데 음, 근데 예측하기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정우영을 생각했어요. 이 포지션에. 그래서 좀 그렇죠. 재밌게 달려주고 좀 네. 시원시원하게 두경민 선수도 어쨌든 특징이 좀 어쨌든 약간 좀 불안불안해 보이면서도 폭발력 있게 딱 해줄 땐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 유형의 선수로 정우영 선수가 있으면 어떨까 음, 뽑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뭐 강상재 선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신 선수를 뽑을 이유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 물론 윤호영 선수의 건강이 생각보다 좋진 않았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허리가 굉장히 안 그렇죠. 좋았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윤호영은 윤호영이 있으니까
강상재도 그렇죠. 있고 김철욱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저도 가드라인 쪽에서 그래서 저는 정호용 선수를 여기 집어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DB가 앞쪽에서 이승우 선수와 정호영 선수가 나가버리면 음, 정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어, 신승민 선수가 이제 신민석 선수가 이제 제가 예상하는 걸로는 이제 음, 신승민 선수와 신민석 선수가 네, 남아 있는 건데 음, 이 두 선수 다 누가 들어와도 누가 도움이 음,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김동현 선수 되면 어때요? 너무 빠른가? 김동현 선수 네, 조은우도 있고. 그렇죠. 음, 그렇다면 근데 김동현 선수도 이제 1번 자원으로는 또 맞지 않는 성향이 좀 있어서 음, 그래서 이용우 선수와 또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음, 그러면 DB 쪽에서도 조금은 물론 이제 이용우 선수보다 같이 다양한 선수를 놓고 군대를 좀 빨리 보내기도 하고 하면 될 수 음, 있지만 김동현 선수도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는 신성민 선수나 신민석 선수 중에 한 명을 백보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네. 이렇다면 신승민 선수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이윤호용 선수 자리를 대신한다는 느낌으로 네, 차라리 신민석 선수를 데리고 가서 빅맨 자원은 좀 확실히 채워놓는 게 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음,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또 신민석 선수 자리는 김훈 선수가 또 있어서 슈터 음, 자리로서 또 뛸 수 있고 또 허웅 선수도 이제 슛이 좋은 선수로 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음, 외곽 조금은 이제 굳은 일 쪽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잡아놓고 있는 게 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DB도 조금 아쉬운 지명이 될 것 같고 신생민 네, 선수한테도 출전 음, 기회가 줄어들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죠. 네, 좀 듭니다. 충분히 네, 큰 기회는 주어질 만큼의 그치나 상황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재범 기자의 선택은 신승민 정도로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스공사는 8순위입니다. 네. 이게 그냥 되게 애매할 것 같은데. 남아 있는 선수 뽑아야죠 뭐. 네. 신민석? 네, 네. 사실 여기는 이제 앞선 뽑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네, 뭐 김낙현 선수가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당장 뭐 아쉬운 그렇죠, 수준 아니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지금 앞선 쪽에서 지금 1순위 앞선에서 뽑을 만한 선수는 저는 이제 김동현 선수 정도일 건데 음. 김동현 선수면 뭐 두경민 선수하고 김낙현 선수 쪽에서 너무 좀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다는 생각 좀 음. 들어서 조금이라도 신장이 있는 선수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이제 전현우 선수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음. 전현우 선수 이제 대신할 선수로서 1년 동안 몸을 좀 탄탄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음. 또 이제 전자랜드 한국가스공사에 맞는 선수로 속근육을 키워야죠. 네. 탈바꿈 시켜가지고 음. 활용하는 게 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신민석. 손대범 기자가 지금 예상하는 픽은 그럼 심성민 선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신승민 선수가 SK가 있고 SK, 정호영이 7순위, 이제 신민석을 8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신민석 네. 안 좋네요. 이재훈 기자는 신민석? 저도 신민석이죠. 여기서는 다른 선수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생각은 네. 하거든요. 자, 그리고 KCC가 이제 9순위, 10순위, 이제 KGC 인상공사가 10순위인데, 뭐 네, 여기야 이제 남는 선수들 중에서 최상을 뽑는 게 최선이죠. 근데 그렇죠. KCC 입장에서도 뭐 장신도 필요할 거고 앞선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정말 고민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수는 많은데 고민을 할 것 네, 같다. 네. 그러니까 또 KCC도 선수층이 좀 약간 두툼한 편인데 포워드 라인 쪽에서 송교창 선수 대신해 줄 자리가 이제 김상규 선수가 있지만 네. 또 박지훈 선수가 모비스로 또 트레이드 될 예정이니까 음. 이 자리를 조금 더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좀 뽑으면 좀 낫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또 송창용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창기 감독이 쓰리가드 라인으로서 또 활용하는 면이 또 있으니까 음. 그걸 생각한다면 어, 여기서는 김동현 선수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음, 저도 네,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네. 음. 근데 과연 김승희 감독 아들인데 김동현 선수를 뽑을까라는 생각도 음. 해보는데요. 음. 근데 저는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지금 당장 써먹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찬진 어, 감독 입장에서도 충분히 키워서 음.
음. 지금 보면 전창기 감독이 작년에 곽정원 선수하고 이건희 네. 선수를 데리고 갔었는데 정규리그에 한 번도 출전을 또 안 시켰었잖아요. 네. 그런 전창기 감독의 성향을 봤을 때 1년 동안 한 시즌 치르는 동안 D리그에 출전시키고 그러면서 프로의 맛을 조금 적응을 시키면서 음. 훈련을 시키면 내년에 가드진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음. 자원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김동현 네. 선수가. 그러니까 대학 때서 이제 1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을 프로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음. 성장을 한다 그러면 김동현 선수가 좀 더 좋은 자원이 될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괜찮은 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KCC 그리고 또 김동현 선수는 조금 감독이 좀 강하게 잡아주는 팀에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전창진 감독 밑에 음. 가서 좀 강하게 훈련받고 음. 또 그러면 성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팀의 최고의 교보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현 선수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네, KCC가 이 선수한테 제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네. 네, 그리고 인상공사 이제 네, 10순위인데요. 뭐 네. 저는 여기는 빼박 조은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네. 일단 네, KGC 인상공사 김승희 감독도 그렇고 김성준 감독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가 스타일이 제일 흡사하다. 수비에서 네, 트랩과 맞아요. 끊임없는 트랩과 프레스와 이제 그런 부지런한 움직임들 그런 것들에서 봤을 때는 좀 제일 잘 맞지 않을까. 물론 이제 슛이 안 맞아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지나칠 수 없는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조은우 선수가 이렇게 수비라는 그렇죠. 센스가 있고 뭐 그런 게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조은우 선수가 보면 저도 앞에 방송할 때 이제 수비를 잘한다고 했는데 이 수비 잘하는 게 전면 강압 수비할 때 그 흐름을 읽고 음, 끊는 플레이라든지 압박을 들어야 되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정말 능한 선수이거든요. 그래 그런 게 이제 김승기 감독이 원하는 스타일에 딱 네, 맞는 음, 선수인데 또 반대로 보면 슈팅 능력이 있죠. 없는 게 네, 정말 안타까운데 그러면 또 김승기 감독이 과연 이 선수를 쓸까라는 또 생각도 음,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김승기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할 때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슈팅이 있어야지 기용을 음, 하는 경향이 좀 있고 아니면 음, 슈팅 능력과 수비가 두 개가 동시에 돼야지 음, 기용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문성곤 선수처럼 압도적으로 이제 수비를 잘하면 음. 그것도 이제 뭐 될 네, 수 있지만 음, 조은우 선수는 또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개인 방어할 때 보면 얘가 음, 근성근성거리는 게 음, 조금 좀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음, 확실히 나는 또 선수이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은 KGC에서 뽑을 선수이긴 한데 음. KGC 갔을 때 당장 얼마나, 코트에서 네, 예, 당장 코트에서 뛸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 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범 기자의 선택은 누굽니까? 그래서 조은우. 네. 여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장점이 워낙 네, 명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도 전화 통화 몇 번 하는데, 한 7순위 네. 이후부터는 진짜 장점 하나만 딱 보고 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다들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좋은 선수가 슛에는 장점이 없지만, 그 피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음. 또 혹시나 저희 예상 밖의 1라운드에 뽑힐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선 이제 저는 이제 앞에 방송할 때 1라운드에 김종호 선수를 놨었는데 네, 네, 김종호 선수는 조금 실질적으로 밀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은 조금 들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놓고 보니까 1라운드에 올릴 선수가 또 적어 보이더라고요. 네. 네, 2라운드부터는 그냥 특 장점 하나씩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막상 선수들이 역량은 좀 괜찮다라고 평가를 또 했었는데 음, 이 선수들이 프로에 왔을 때, 또 이 팀에 갔을 때 음, 해당 팀에 있는 기존의 선수들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까 과연 이 선수들을 따돌리고 출전 기회를 얼마나 많이 음, 받을까라는 또 생각하니까 또 조금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네. 면을 또 따지니까 조금 구단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뽑아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네. 그랬었습니다. 네. 저희 말 나온 김에 딱 11순위까지 해볼 것 같은데 연결되는 거니까 네네. 인상공사는. 네네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음. 저는 인상공사가 일단 최근에 한승희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김승희 감독이 확실한 믿음을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세근 선수 네네네. 백업으로 봤을 때는. 근데 여기가 네. 또 이제 김철욱 선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오세근 선수가 또 얼마나 건강할지 장담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면 빅맨을 뽑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지금 봐도 이제 마찬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한승희 외에 이제 오세근 선수를 뒤를 받칠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음, 빅맨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상황이긴 음, 하거든요. 그래서 10순위에서 좋은 선수를 뽑지 않는다 그러면 10순위는 빅맨을 네, 뽑아야겠죠. 네. 네. 저 근데 딱 따지고 보면 또 앞에 다 나갔어요. 가지고 네. 어, 전 최주영 선수가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최주영 선수도 몇 년 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은. 저는 최주영 선수를 얼굴 생긴 것만 뽑으면 1라운드에 뽑아도 되는데 네, 그냥 기량을 봤을 때는 조금 1라운드에 아니면 또 11순위에 뽑기에는 너무 조금 빠르죠. 이르지 네, 않나 생각하고 음, 또 조호성 선수를 또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음,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호성 선수를 높이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11순위에 뽑기에도 조호성 선수는 조금 음,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네. 하고 있습니다. 그 KGC 페이스, 그 인상공사가 원하는 그런 스피드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죠. 조우성 선수가 네,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렇죠. 그래서 서정현 그래서 선수 일단 슛도 음, 있고 네. 어쨌든 간에 좀 뭐 많이 보여주진 못했어요 4학년 때는 근데 네네네. 그래도 일단은 빅맨으로서 뭔가 좀 음. 수비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서정현 선수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서정인 선수를 앞에 방송 계속 이제 음, 서정인 선수가 이제 좋다. 서정인 선수가 이제 앞순위 1라운드 막판 아니면 2라운드 초반에는 뽑힐 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 서정인 선수가 무릎 시술을 받으면서 음, 왕중왕전 대학농구 왕중왕전에 안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무릎 시술 받은 게 아까 처음에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부상 경력이라든지 부상 이력 뭐 이런 것들을 봤을 음, 때 어떤 상태인지가 그에 음, 따라서 이 음, 차정인 선수가 전혀 뭐 크게 지장이 없고 운동하는데 큰 영향이 없다라는 판단이 서면 이 선수를 좀 앞순위에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럼 이 선수의 순위는 좀 많이 뒤로 밀리지 않을까? 예, 음, 그래서 앞에서 뽑는다 그러면 무릎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뽑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이 선수를 뒤로 미루면 미루는 팀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선수의 무릎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서정희 선수가 아니라면은 또 다른 추천 네. 빅맨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은근히 저는 떠오르는 선수가 이 선수가 이렇게 빨리 뽑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문시윤 선수 네, 차라리 네 그러니까 서정현 선수보다 늦게 농구를 시작했고 지금 보여준 건 조금 덜 할지 몰라도 그 코트에서 이제 파닥파닥 거리는 음, 그런 맛이 좀 확실히 있는 선수 본인이 슛을 놓치더라도 그 음, 고려대 장대숲 사이에서 본인이 놓친 슛을 리바운드 재찾아봐서 어떻게든 넣는 그런 투지, 그런 음, 능력들 보고, 그다음 또, 컴바인에서 보면, 운동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게 확실히 음, 좋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문시윤 선수가 11순위에 뽑히지 않더라도 최소 음, 13순위 안에는 음, 뽑힐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네, 예, 오히려 뭐 조우성 선수라든지 최중 음,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보다도 2라운드 초반에는 문시현 선수가 조금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시훈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항상 늘 말했지만 길거리 농구를 하다가 그렇죠. 이제 스카우트 네, 돼가지고 조성원 감독이 또 발견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김태진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가르쳐주면 빨리 네네, 배우고 빨리 는다. 그렇죠. 그리고 몸 관리를 네,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단점은 그렇죠. 경험이 부족하다는데 이 경험은 음, 역시나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니까 저는 그렇죠. 긁어볼 만한 복권이 아닐까. 물론 슈퍼스타가 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믿고 그렇죠. 내보낼 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해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문시현 선수가 얼마만큼 프로에 왔을 때 또 성장할지 그 기대감을 또 주는 선수이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태진 감독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술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도
열정이 좀 많다고 해요. 이제 배움에 대한 그런 좀 제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음, 그런 갈증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음, 때문에 프로에 왔을 때는 또 온전히 운동에만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선수는 훨씬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2라운드 초반에 뽑아도 되지 않을까 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 선수가 뽑히면 나름대로 또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디다스를 씹어먹던 선수가 이제 네. KBL에 도전하는군요. 그렇죠. 아, 네. 컴바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뭐, 한번 좀 물어봤었거든요. 이제 구단 관계자들한테 음, 컴바인 결과가 굳이 드래프트 픽 하는데 영향을 좀 주느냐고 음, 물어봤을 때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신장은 영향을 준다. 음, 그러니까 김동준 선수 같은 게 180이었는데 175 정도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네. 차이가 3, 4cm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음, 조금, 좀 영향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렇게 신장의 차이가 나면 뽑으려고 했다가, 신장이 보고, 2라운드 정도에 뽑으려고 했던 선수면 너무 작게 넣으면, 뽑지 않는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얘기 또 하더라고요. 음, 그렇 하지만 이제 다른 부분들에서 봤을 때는 뭐 윙스팬이라든지 점프력이라든지 뭐 그냥 스피드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은 보통 이제 농구에서 보면 대충 얘가 운동량이 있다, 스피드가 있다, 뭐 점프력이 좋고 힘이 좋다 그런 게 음, 어느 정도 티가 나기 때문에 또 윙스팬도 얘는 좀 긴 편이구나 음, 이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음, 대신에 이게 이제 컴바인 자체가 이제 주는 거는 프로 관계자들한테는 이거는 우리가 봤던 게 이 수치로서 딱 음, 정확하게 드러나니까 얘가 이 정도 우리가 짐작을 했는데 그게 맞구나 라는 이제 하긴, 음, 확인하고 확신하게 해주는 음. 그런 자료로 활용된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또 팬들 입장에서 음, 보는 재미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NBA야 워낙 많은 유망주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실 조금 더 그렇죠.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제공하는 자료가 네, 있는데 KBL은 사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확인 그렇죠.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신을 갖는 혹은 네, 철회를 하는 뭐 그런 게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것도 뭐 또 비교해 보고 하면 또 음. 드래프트 하기 전까지 얘는 이렇구나 하면서 또 하나의 재미거리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지금 사실 전력 분석원도 그렇고 굉장히 바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대학 그렇죠. 감독님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음. 네. 지금 보면 예전에 보면 항상 드래프트가 1순위 나오면 뭐 얘가 무조건 1순위다 했는데 작년에도 음. 좀 애매했었는데 네. 올해도 누가 1순위 돼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그렇죠. 그리고 음. 또 각 팀들은 이 픽 순위가 좀 더 추석이 끼어 있고 음. KBL 컵 대회가 있어서 순위 추첨을 좀 더 빨리 한 거거든요. 음. 이 빨리 하는 바람에 고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가 맞아요. 버렸죠. 네. 네, 아마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삼성뿐만 아니라 KT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이 음. 누굴 뽑든지 간에 남아있는 2명 중에 우리 팀에 누가 더 맞을까 음. 라는 고민을 할 것 같고 오리온은 그나마 한 명 뽑아오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제가 볼 때 제일 편한 구단이 오리온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오리온하고 네. 인상공사가 아닐까. 남는 선수 뽑으면 아,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인사공사 또 이제 작년 우승했던 팀이니까, 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이제 1라운드만 10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도 2주 네네. 동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다 해버리면 할 게 없기 때문에요. 네, 어쨌든 컵 대회 현장에 가서도 그리고 그 뒤에 네, 연습 경기 때도 부지런히 저희도 취재를 해가지고 네, 드래프트 직전에 2라운드까지 네, 풀로 한번 목 드래프트를 음, 해보는 또 그 사이에 네,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동도 있을 것 같으니까 반영을 좀 해보는 그렇죠. 시간을 가져보죠. 근데 사실 음, 저는 지금 생각해하는 1라운드가 항상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저는 안 바뀌더라고요, 잘. 취재를 아무리 해도. 음, 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미 심작을 해서 이제 또 조금 약간 뽑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음. 각 팀들이 조금 윤곽을 잡으면 또, 그 윤곽이 잡혔을 때 얘기를 또 안 하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숨기려고 하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게 바뀔 가능성이 좀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맞아요. 그래도 네. 미묘한 차이는 좀 날 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더 많은 얘기거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2라운드 지명, 또 3라운드까지도 좀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외의 픽들이 누가 될까 그런 것도 이제 음, 예상을 또 해볼 수는 있죠. 네. 개인적으로는 김준환 선수가 꼭 한번 또 빛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아, 저 김준하 선수, 오, 음, 괜찮네요. 네. 김준하 선수가 몇 순위에 뽑힐지 진짜 제일 관심이 가는 선수이지 음, 않을까요? 저는 네, 왠지 KCC 갈 것 1라운드, 같아. KCC, 2라운드에서. 2라운드, 네. 오, 그런 선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KCC에서, 간절한 선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또 장점도 있는 선수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라운드에 뽑아갈지 않을까요? 어쩌면? 1라운드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근데 저는 왠지 그렇죠. 2라운드에서 KCC 같이 않을까. 네. 아, 음, 저 김준하 선수를 데리고 가면 어, 주목을 좀 1라운드만큼 많은 1순위만큼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 그리고 또 장점도 있으니까. 예, 그 실기 테스트 일반인 실기 테스트에서 스쿼트들 평가를 들어보니까 몸이 확실히 좋아졌다라는 음,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네. 요 테스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는 가장 돋보였다. 얘는 음, 무조건 이제 뽑아야 되는 선수로 주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준환 선수가 속한 팀이 반대편 팀을 거의 한 30점 이상 저는 오,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완전히 네.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풀어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김준환 선수하고 같은 팀에 있었던 선수는 좀 조금은 더 혜택을 보는 음, 선수가 좀 더 잘해 이기는 팀 선수가 좀 더 잘해 보이는 경향이 좀 음.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좀 누린 경향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네. 저도 상반기 때 한번, 또 여름에 한번 3x3 이 선수 경기 중계를 해봤었는데, 네네네. 네, 갈수록 몸도 좋아졌고, 또 외곽슛도 그렇죠. 갖추게 되고, 또 몸싸움 네, 속에서도 자기 득점, 3x3는 참 거칠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틈에서도 자기 슛 해낼 거 해내고 보니까, 그래도 프로에 이번에 꼭 뽑혀야겠다라는 생각이 갔더라고요. 저는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선수는 그 대학 선배인 박진열 음, 코치라고 해야 되나? 슈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스킬 트레이닝 네.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좀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매일 가가지고 훈련하고 또 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몸을 확실히 키웠고 몸을 키우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고 약점인 슛을 지난 4학년 때 보완이 확실했는데 거기서 더 이제 부드럽게 슛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서 본인의 몸을 키우고 약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또 평가를 듣는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드래프트까지 앞으로 한 1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보실 때쯤 한 2주 정도 남은 시점일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부지런히 취재해서 또 좋은 소식으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아닙니다. 재밌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상주에서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네네. 컵대에 가서 또 인사드릴게요. 네, 그때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